우리가 이전까지는 어쨌든 과거부터 쭉 훑었잖아요. 네. 어떤 쭉 훑었다가는 꽤 자세히 오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지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뭐가 더 좋았을지, 뭐 후회되는 게 있다면 아니면 뭔가 이걸 보는 사람한테 약간 팁을 줄 수도 있고 나는 이랬다. 우리가 뭐 사실 된 건 아니지만 그걸 막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약간 말해주고 싶은 건, 만약에 내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걸 알고서 어떻게 했을 건지. 고등학생? 고등학생? 뭔가 예를 들어 진로가 어쨌든 많이 바뀌었잖아. 맞아요. 셋 다.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어땠을 건지. 만약에 태연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문과로 갔을 것 같아? 근데 안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왜? 일단 그때 내가 설득된 게 그때도 막 국어, 영어를 더 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문과적 소양도 괜찮고 이과적 소양도 둘 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한창 신문에 문과 가면은 뭐 굶어 죽는다 뭐 뉴스 이런 게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문과를 갔는데 이과적인 능력이 있는 것보다 이과를 갔는데 문과적인 능력이 있는 게 자기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메리트 있다. 그러니까 약간 잡스 같은 느낌인 거지. 잡스도 약간 이공계인데 인문학적 소양을 융합한 느낌인데, 약간 인문학적으로 가서 이공계적 소양을 조금 갖춘 걸로는 깊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나는 뭐 이거랑 같으면서 다른 얘기는 고등학교 때가 일단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바꾸고 싶은 건 없어. 오히려 뭔가 선택에 있어서는 대학에 가서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이 대학에 와서도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 대학의 이과에 온 것 자체까지는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아 진짜? 뭐 어쨌든 이과라는 거는 공학 계열로 가서 얻은 성적으로 가게 된 과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고등학교 때 뭐 했던 행동들 뭐 이과로 가고 다양한 활동하고 대학을 이렇게 쓰고 여기만 붙는 것까지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왜냐면은 막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해봤거든. 뭐 진짜 뭐 내 시험 성적 자체도 고3에 갈수록 국어 영어는 맨날 잘 나오는데 수학 과학이 안 좋은 편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과를 갔으면 뭐 좀 더 좋은 대학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대학에 가서 할 공부가 더 재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와서 온 과정들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었어서 적어도 고등학교 때는 안 바꿀 것 같다. 대학까지도? 대학에 와서 약간 복잡한 예를 들어 코딩을 하고 좀 더 일찍 아나운서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뭐 그치. 왜냐면 우리 학교 자체가 좀 특수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 수원 캠퍼스, 이과 캠퍼스에서는 할 수 있는 활동 자체가 좀 되게 제한이 돼 있어. 이쪽으로 가기 위한 게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치. 약간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 그치. 거기서 뭐 기업을 가고 뭐 창업을 하고 이런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나처럼 뭐 방송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사람들 만나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면 서울까지 또 와야 되고 하니까 바로 막 어쨌든 근데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본 거는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어쨌든 그 졸업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럼 바꿀 게 없네요? 바꿀 게 잘 살아오셨어요. 되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셨네. 너무 후회 없는. 그때 당시엔 좀 우울했던 시기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에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평소에 태연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전 아무래도 좀 오래 만났잖아요. 네. 그때 그랬을 걸 어땠을까 생각해봤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말은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후회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 항상 그런 생각과 말을 하니까 난 당연히 뭔가 후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것 같아.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많은데 결정적으로 진짜 바꿔준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약간 그냥 다 상상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진짜 그때 이래서 그냥 푸념인 거지. 그때 문과 갔으면 바로 서울대 가는 건데 했는데 여기 와서 느꼈던 게 극단적이네. 진짜 재밌고 하니까 그런 느낌. 좋네요. 오히려 후회가 없다는 건. 맞아요. 되게. 그러면 뭐 조금 더 확장해서 가자면, 만약에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막 해주고 싶은 말? 뭐 그렇게까지 하기도 부담될 것 같고, 막 굳이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의 길에 정도를 두고 하는 사람만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오히려 뭐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기자 준비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언론 쪽을 할 때 내가 듣기로는 그냥 특이한 놈을 좋아한다 들었어. 진짜로? 왜냐면은 사실 뭐 너무나도 다
요즘 사람들 정보도 많고 한 것도 많잖아. 맞아요. 공부도 많이 해오고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놈 뽑는다고. 좀 4차원인 정량적 스펙이 비슷한. 4차원인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해본 사람. 오히려 나 같은 경우도 컴퓨터 공학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거지. 특이한 놈이 그 특이한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성격적으로 언론 경험이 특이한. 뭐 법학과나 법학과가 아니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 갔으면 기자나 언론을 준비하는데 도움은 됐겠지만 너무 뻔한.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약간 확실히 다루시는 영역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냥 색다른 걸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오빠 어떻게 보면 공학을 다루는 그런 뉴스나 그런 내용을 할 수도 있고. 그치. 좀 그런 걸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 좋네요. 정은 씨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된다거나 아니면 바꾸고 싶다. 학창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선택이나 결정이 있어서 저도 막 크게 후회 없이 살아온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항상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았겠지만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이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지금까지 단 상들 활동들.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편입도 준비 잠깐 했었다고. 맞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하다가 접고 이제 실용음악을 준비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음대나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와. 내가 아는 사람 뭐 친하진 나도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이제 같은 고등학교도 있고 뭐 중학교도 있고 근데 뭐 연락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보면 과거를 만약에 돌아간다면 사실 이쪽에서 뜻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그런 거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은 한 번쯤 예체능을 전공을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생활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학창 시절은 또 아예 리셋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대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살아봤으니까 저렇게도. 그리고 제가 그때 잠깐이지만 입시를 했을 때 두려웠던 게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입시를 하면 같이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서로 자극도 받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끈기도 훨씬 지금보다는 컸을 것 같아서. 보통 또 그런 음대나 예술대학들은 2년제가 많잖아요. 맞아. 실용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막 재수 삼수 하는 게 난 처음에는 4년제를 다녀야 되는 사람? 또 뭐 말이 웃기지만 어쨌든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 재수 삼수 하면서까지 이미 좋은데 붙었는데 더 좋은데 가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한 2년 3년 더 느리더라고요, 졸업이. 그쵸. 그 친구들은 이제 학교 생활이 재수 삼수 해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기 분야에 대한 경중의 차이를 자기가 각자 결정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분야로도 해볼 수 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이제 저는 인문계여서 예고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예체능을 하는 친구가 많진 않았는데 반에서 한 명씩은 있었잖아요. 미술이나 음악. 보통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본인들은 물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꿈을 향해 걸어가는 게 멋있어 보이고 뭐 그 친구들도 예고는 아니긴 하지만 학원에 가면 자기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똑같이 입시를 준비하는.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조금 더 길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예체능을 누가 한다 했을 때 응원해주는 거랑 진짜 그 내가 반에 한 명이 되는 거랑은 무게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뭔가 보편적인 걸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경제적인 것도 큰 것 같은 게 저는 입시 시작할 때 이제 손 안 벌리고 혼자 하기가 보였어서 학원비를 혼자 냈었거든요. 잠시 입시를 했는데. 재수할 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부모님이 지원을 좀 해주시니까 확실히 예체능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반수할 때는 부모님이 대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최근에 이제 편입 다시 준비할 때 학원비가 진짜 예체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아. 엄청 비싸. 근데 진짜 이것도 선입견이고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체능을 하는 애들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진짜로. 공부를 못해서 저걸 한다라는 생각도 나는 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난 당연히 모두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와서 이제 좀 알았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내 잘못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만든 그 당시에 그런 배경도 있었을 거고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의료학과 안 왔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 충격 발언인데? 진짜 충격 발언. 그러니까 내가 의료학과 물론 내가 공대를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의료학과를 온 가장 큰 이유는
옷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공대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과를 가기 싫어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외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많아서 좀 더 포괄적으로 봤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건축 쪽도 있을 수 있고 인테리어 그쵸. 쪽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막 내가 옷에 너무 좋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건축이나 실내 건축 쪽으로 가보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약간 질문이 그때 뭐 옷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걸 찾아서 왔는데 그걸 지금 4년 동안 한 거잖아. 거의 군대 포함은 몇 년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좀 유지야? 딱 그 정도. 근데 저는 음악하면서 막 이게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구나 라고 막 하잖아요. 막 밤새고. 근데 저도 맨날 밤새고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 기본 셋이잖아요. 맞아요. 해 떠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몰입한다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그냥 남들보다 몰입하는 능력이 좀 더 좋다? 정도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이게 진짜 좋아서 미쳐서라기보다. 그래서 뭘 해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좀 냉철하게 말하면 막 누군가는 그래도 너 좋아하는 거 하니까 멋있어 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닌 느낌?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면 더 잘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없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별로 없고 약간 그런 멀티플레이어 인 개념인 거죠. 싫어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별로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걸 사출하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게 발견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꼭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될까라는 건 또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저한테 있어서는 좋아하는 걸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어쨌든 의류라는 건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요. 제가 옷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돌아간다면 의류학과에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신기하네. 그런 의류학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나도 고등학교 때 같이 이과 반이었으니까 뭔가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치. 자연대, 공대, 의예과, 뭐 사범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네. 공대를 간다 치면 기계공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이렇게 딱 너무 그게 규범이 돼 있고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 중에 딱 정해서 가야 된다는 게 되게 맞아. 별로였어. 맞아. 그 중에 통목을 선택한 건 토목을 선택한 거는 물어보면 안 돼. 그럼 알겠습니다. 네. 성적이 안 좋아서 선택 수동태예요. 선택 되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구나. 근데 웃긴 거 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저는 의류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좀 웃겨요. 당시에 내가 많이 보던 유튜브에 그 관련된 그때 내가 많이 보는 게 아이콘 TV라고 혹시 아세요? 알아요. 아이콘 TV 진짜 거기에 자주 등장하셨구나. 디자이너들, 막 편집샵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런 분들 멋있어 보이지. 내가 음악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었으면 오히려 음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자기 객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가면 이건 뭐 굶어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인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 그럼 그 당시에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 게 그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어떤 일부분만 보고 뛰어야 된 거지. 쉽게 말하면. 그치. 진짜 해봐야 아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하면 잘 할 거다라는 뭔지 태연이는 분명히 뭐 제가 오래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거든 하면은 사람만큼은 한다라는 자신감?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해서 대학에 와서 의류를 하면서 이 4년 대학 과정에서는 바꾸고 싶은 선택이 있어? 저는 이제 실내 건축 디자인을 그래서 복전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언제? 2학년 20년 복학하고 나서 20년 2학기인가? 어떤 걸 보는 거예요? 포트폴이나 뭐?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신청하면 다 된다. 학점만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학점이 한 3.8?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고학점인데? 그래가지고 잘하는 편 아니에요? 근데 반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했는데 제 뇌피셜인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진짜 제일 심할 때였거든요.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시에 TO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코로나 되고 예술대학 학과들의 복전 TO가 되게 네. 그 당시에 좀 운이 안 좋게 TO가 없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면 다음 학기에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늦은
제가 알기로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를 기다리기가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졸작을 동시에 2개를 막 해야 되고 그렇게는 안 돼요. 하긴. 그렇네. 그래서 우리 학과도 디자인학과 복전티브가 2년 동안 안 열리다가 최근에 열리는. 그런 운도 좀 중요한 거죠. 그거 학교 와서 후회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와서는 할 만큼 했어. 공부 빼고 진짜 할 만큼. 그래도 대부분의 요소를 뭔가 대학생이 할 만한 걸 다 해본 느낌. 저는 복학하고 나서부터 좀 열심히 전형적으로 모두가 그렇듯이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학 전에는 좀 농땡이도 펴고 이것저것 해보고 뭐 저 태원이가 약간 동아리 학교를 통해서 코딩 정우 씨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막 다양한 걸 해봤는데 저는 사실 학교를 통해서 한 건 거의 없어요. 외부적으로 좀 하셨나요? 네, 저는 막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커피가 재밌어서 커피를 많이 배웠거든요. 진짜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세요? 자격증은 없는데 되게 오래 일하고 카페에서 애매해요. 약간 어쨌든 공부도 막 하고 외부 일이란 건 편집숍 이런 데서 해보시는 카페 그러니까 완전 의류랑 관련 없는데 내가 관심 있어서 바텐더로도 일해본 적이 있고 진짜요? 뭔가 관심 있으면 좀 해보려고 하는 타입. 근데 이제 남는 건 없죠. 왜냐면 저는 이제 막 공모전, 학교 수상 뭐 아니면 사람들 만난다거나 그런 건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근데 뭐 유형적인 성과만 성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적으로도 그쵸. 그건 그죠.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개념인 거. 그럼요. 네. 저는 그래서 나름 재밌게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까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셌다. 크게 바꾸고 싶은 게 없네요. 인생에 있어 이미 살아온 걸 어쩌겠나 이런. 이게 아직 그거의 결과가 안 나와서일 수도 있다. 그래. 그럼 우리나 준비생에서 우리 만약에 30살이 돼서 뭐 어떤 직업을 하고 있다. 그때 그냥 컴퓨터 보고 열심히 해서 컷하고 갈 걸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뭐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그쵸.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리얼해? 그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결과가 되면 그 자신의 현재 결과값을 중심으로 두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내 연봉이 얼마다. 그쵸. 내가 어느 정도 인맥 유형적인 수치로 위치.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 걸 갔으면 이거보다 높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진짜 그냥 성찰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아직 순수할 때. 그렇죠. 아직 순수할 때. 때가 안 묻은 상태에서. 아직 응애니까. 맞아. 그러면 뭔가 결론을 좀 내리자면 어쨌든 진로를 이렇게 진득하게 파지 않고 바꾸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좀 더 미리 이런 걸 할 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셋 다 별로 그런 건 아니다. 제가 내고 싶은 결론은 사실 이거긴 했어요. 사실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는 바꾸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건 있다. 예를 들어서 문득 생각해보면 한 2년 전, 3년 전으로부터 훅 시간 지나다 느낄 때가 있거든. 그게 언제냐면 주위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 뭔가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성과가 났을 때. 이거 진짜 공감. 나도 뭐 2년 동안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뭐 하나를 두고 한 게 아니잖아. 이런저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하나를 준비해서 쭉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 물론 나도 뭐 이제 그걸 듣고 지금부터 그걸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전역하고 나도 2년이 돼가는 2년 좀 넘어가는데 그 2년 동안 내가 뭔가 하나를 좀 꾸준히 했더라면 그런 거 그게 뭐 그때는 뭐 아나운서를 바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못하긴 했겠지만 하나를 쭉 했더라면 그게 2년 뒤에는 어떤 좀 가시적인 결과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진짜 공감. 뭔가 저도 되게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SNS도 많이 하고 제가 외적 관종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던 아니면 이룬 성과들은 단기적인 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SNS에 올릴 일이 많았죠. 뭐 자랑하거나. 근데 지금은 약간 장기적으로만 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거라서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뭔가 SNS에 올릴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로 내가 증명되는 느낌? 뭔가 나는 남에게 보여줘야지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저처럼 단기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뭐 누구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꾸준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결국 별거 하나로 딱 말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멋있는데 네, 그게 좀 쉽지 않아. 멍청하다는 생각도 가끔. 진짜요? 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굳이 따지자면 좀 이쪽 방면이거든요. 저는 SNS를 물론 최근에 좀 자주 하는 편이지만 잘 못 올려요. 저의 결과물이나 성과물에 대해서. 왜냐면 뭔가 저는 관종이긴 한데 내적 그것도 그렇고 뭔가 잘 준비돼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진짜 쉽게 말하면 제가 책을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우와. 책을 출판했는데 딱 그걸 인스타에 짧은 꽤 장편의 긴 글을 써서 내는 것보다 이 글들 나 혼자 모았다가 책으로 만들어서 내는 게 더 제 스타일인데 사실 더 큰 관심을 받는 건 전자거든요. 그쵸. 주기적으로 올리게 되니까. 네, 그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성격이 있는 방면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네. 신기하네. 근데 알고 있어. 내가 저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타협을 하는 그런 게 있는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대신 뭔가 파이가 커지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좀 대단한 사람이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평판이 있고 그러면 이제 훨씬 관심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쵸. 책을 내도 되게 그쵸. 이창혁 씨가 제대하면서 책을 냈고 저도 제대하면서 책을 냈는데 이창혁 씨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물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질의 차이도 있겠지만. 나중에 책 제목 알려주세요. 아니, 안 알려주세요. 왜요? 저거 나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멈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만. 네, 겐톡으로. 어쨌든 그런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바꾸고 싶은 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장기적인 준비를 해서 약간 하나라도 했었더라면 맞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 그러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잠깐 정리하자면 과거 얘기 쭉 했고 뭔가 그걸 한번 되짚어봤고 이제는 짧게나마 미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너무 쉬운 얘기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취업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취업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것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태연이부터 한번 드립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요즘에 제일은 아니죠.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그 합정 메세나폴리스에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러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밑에 모든 식당 종류랑 모든 뭐 옷가게, 뭐 카페, 올리브 이런 게 다 있고 위에 바로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매가 근데 진짜 큰 돈인데 뭔가 그 요즘에 맨날 뉴스에서 듣던 돈에 비해서 그쵸. 괜찮다. 약간 이제 막 집까지 조심스럽지만 20억 괜찮은데 막 진짜 뭐 몇십억도 아니고 몇십억이긴 그러니까 뭐 이제 10억, 20억까지는 괜찮다. 막 80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 뭔가 노력해서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성공의 야망이 잠깐 들었었고 그건 그냥 별개의 이야기. 내가 봤을 땐 그거 하려면 랩해야 될 것 같은데 랩을 시작해야 한 번에 그래 얼마 전에 이제 친구 아는 형을 만나서 같이 축구를 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5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형은 최근에 일을 시작한 취업을 한 형이고 난 어떤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막 떨어졌을 때 이제 그걸로써 5년 뒤에 약간 일기 같은 걸 써봤는데 그래서 5년 뒤에 이제 일기를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저 이제 아나운서가 됐어요. 아나운서 돼서 5년이면 30살이네요. 30살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의미가 있기도 해가지고 29이랑 30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느낌이? 그런가요? 그쵸. 그럼 30이라고 생각하고 해봐도 괜찮아요. 30을 생각할게요. 30살에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방송이 있어. 라디오. 아침 방송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가서 뭐 뉴스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런 컴퓨터 공학 이런 전공을 했으니까 이런 IT 관련 프로그램 맨날 되게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런 프로그램을 요즘 준비하고 있어서 방송적으로 지금 이제 2027년도인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 PD들이랑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앞에 더 현대에 가가지고 더현대에 가서 약간 아이 쇼핑하고 밥 먹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하루를 상상해봤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완벽한데. 피곤하긴 한데 저도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막 메모장에 적어놓으니까. 근데 그 30살에 혼자네요? 네. 그거는 누군가 옆에 계시겠죠. PD님도 계시고. PD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2MC로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여의도의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빌딩 숲을 보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저도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30살? 30살이면 되게 먼 것 같은데 막상 진짜 금방 인생으로 길게 생각해보면 되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반대로 저희 5년 전을 생각해보면은 그때에 비해 제가 엄청 성장했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신분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 짧은 시간에 5년 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좀 하긴 힘들 것 같지만 미래에 저는 사실 그건 있어요. 요즘 어디 막 짓거리고 다니는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 해외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왜냐면 아까 맨 처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뭔가 회사의 디자이너랑 우리가 개인 디자이너랑 다르다라는 개념이. 근데 뭔가 그 개인의 디자이너로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해외에서 좀 유학이나 그러니까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또 정해져 있나요? 사실 그거는 이탈리아. 보통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 파리, 미국인데 겁나 비싸거든요. 메자나폴리스 20억보다 비싼가요? 까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게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싼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학비가 거의 무료. 맞아요. 독일은 많이 그렇다. 그렇고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서 독일어를 거의 안 쓰고 거의 다 영어만. 물론 그래도 독일어를 배우긴 해야겠지만 뭔가 그런 생각하니까 좀 더 나는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뭔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내가 현지에 가서 일을 하고 이거보다는 좀 배우고 싶고 좀 더 뭔가 캠페인적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프로젝트식으로. 네. 그래서 5년 뒤 정도 30살 전에 해외로 가는 게 좀 목표가 아닌 목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취직을 최대한 빨리 해서 돈도 벌고 어쨌든 여기에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회사의 딱 톱니바퀴로서 배우는 저는 또 그런 것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1년의 과정을 겪고서 Z세대답게 과감하게 그만두고 외국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앞에서 계속 엔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식사하는 동안은 제가 방송국 얘기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엔터 쪽으로 가면 A&R이 되고 싶고 방송국으로 가면 하는 일은 똑같긴 한데 OST 프로듀서 직무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힙합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돌 음악은 이제 직무를 좋아해서 하는 거지 아이돌 음악을 제가 모두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 가면은 그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아티스트랑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뒤에는 상암에 상암으로 여의도로 갈까 상암으로 갈까 목동으로 갈까 너무 다 꿈 같은 그쵸. 이제 들어가면 제가 딱 하나의 드라마나 그 프로그램을 맡아요. 한승연애를 최근에 굉장히 즐겨보는데 한승연애 몇이지? 8? 한승연애 8을 약간 음악 감독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8을 OST 프로듀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출연 의향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 출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인플루언서 이런 건 되잖아요. 아니 전 여자친구가 수락을 해. 그게 기본 그거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PD님들이 막 연락을 돌리고 정원씨 이분이 섭외됐어요 하면은 그래요? 그럼 제가 맞는 음악 딱 찾아볼게요. 그리고 힙합 아티스트 풀을 다 뒤져요. 그리고 저랑 평소에 친한 래퍼한테 이번에 잡혔대. 너 이번에 OST 불러볼래? 이러면 그 친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분 약간 힙합 바이브 요 좋지 누나 약간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말하요. 좋아요. 빅나티한테 전화해가지고 전 너무 좋아요. 빅나티가 더 어리잖아요. 네, 03년생 제 동생이랑 동갑이거든요. 진짜요? 동생이 전화해서 나티야 OST 하나 하자.
느낌 알잖아. 그쵸. 이런 바이브로. 그래서 제가 환생연애 1에 그 우주님의 해가 될까를 진짜 좋게 들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해가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 썬도 있지만 harm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연애가 나에게 해도 끼치지만 동시에 내가 새롭게 떠오르는 나에게 잘할 수 있는 이 썬도 되었다. 저는 그 가사를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다. 네, 환생연애 프로그램 취지랑도 잘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연인을 봐주시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 사람 덕분에 많이 성장했고 다음 연애의 발판이 되어서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진분들이 만들었다 생각을 해서 노래를 굉장히 좋게 들었고 그래서 저도 좀 그 취지에 맞는 아티스트 분이랑 프로듀서 분을 데려와서 좋은 OST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크레딧에 제 이름이 찍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정아 너 크레딧에 이번 노래 너무 좋게 들었어. 네, 그러고 제 친구가 저번 주에 말한 그 기획안이 있거든요. 저번 화에서 얘기했던 거. 그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짬뽕을 해야 끝난다. 이 전성 시대가 한번 끝나려면 나는 돌싱, 환승, 체인지, 지옥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가서 그거 OST 한번 해주세요. 한번 기획안 내고 바꿔 먹으면 맞는. OST에서 약간 다 짬뽕 해가지고 뭐 약간 호랑이 소굴 같은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너무 그렇죠. 좋죠. 방송국에서 일하면 많이 좀 불러줘. 당연하죠. 좋다. 아니면 제가 패널로. 패널 진짜 좋은데. 패널 진짜 좋은데. 쌈디 씨 옆에서 얘기할 수 있는. 환승연애도 환승연애 하는 게 있고 패널들이 있고. 맞아요. 그러면 막 나도 보면서 패널 좀 어떻게 막 이러면서 온단 말이야. 어떻게 둘이 왜 이러. 근데 거기 아나운서 준비생이 나와. 그 환승연애 프로그램. 그리고 또 조언해주실 게 많아요. 공감해주면서 진짜 힘들거든요. 저. 제가 저 마음 잘 알죠. 괜찮은 것 같아요. 좋네요. 저도 한번 성장해보겠습니다. 저도 불러주세요. 저 저 옛날 꿈이 약간 기안84처럼 사는 거였거든요. 너무 좋은데? 약간 내 분야에 충실하지만 방송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본업도 존잘이고 부업이라 해야 돼? 약간 기안84 그리고 그 사람 누구였지? 김창면? 아니 마녀사냥에 나왔던 그 마른 사람? 허지웅 약간 그런 바이브. 작가지 원래. 원래 약간 그런 바이브면 굉장히 좋겠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저도 환승연애 MC 너무 좋아. 가서 저는 약간 그렇게 공감 못하는 역할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T적인 모먼트 뱀뱀 같은 F 같이 괜찮은데 제가 두 분을 섭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이제 제 작품 하나를 온전히 만드는 그러면 5년 뒤면 단기 목표로 해야 되나 장기 목표로 해야 되나? 중기? 단기는 사실 취뽀 맞아요. 사실 내가 5년을 정한 게 30살이란 나이도 있지만 그때쯤이면 앞으로 1년 안에 취업을 해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다 가정을 한 거. 좀 짬바가 쌓이고. 그래서 3년 정도 일을 하면 근데 나도 그때가 좀 타이밍이라 생각해. 여기서 내 커리어를 깊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더 한다거나 그런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기라 해서. 맞아요. 옛날엔 30살이 진짜 되게 커 보이고 엄청 먼 일 같았는데 삼촌, 이모 약간 이런 지금은 누나, 오빠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뭐 신입이 30살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일을 한다 해도 2-3년 차니까 뭔가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는 시기? 그러면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좀 더 멀리? 40? 아니 그렇게 말고 인생의 목표 인생. 너무 거창한가? 인생의 목표라는 말이 그러니까 목표가 완전 도달할 지점 말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시골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귀농에서요? 그 시골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 귀농을 생각하긴 하는데 농사를 지어야만 시골은 해외 쪽 시골? 그것도 좋고 저는 이제 한적한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 많이 없는 게 좋거든요. 수원이 진짜 한적한데. 수원이요? 수원 어때요? 수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 많은 도시일걸? 그 광역시를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 쪽은 안 가요. 많아요. 너무 저는 진짜 인구 비율이 진짜 적어요. 좀 외국으로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외국도 한국 지방도 되게 그런 데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저기 경상도라든지 뭔가 저택을 쌓고 사실 저택은 불가능한 주택.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 집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
뭐 옷을 만들 수 있고 공예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대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약간 돈에 욕심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 돈을 벌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돈을 빨릴 만큼 많이 벌어가지고 남은 걸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돼서 가서 통창으로 해가지고 그 진짜 플렉스가 뭔지 아시죠? 통창에 커튼 쳐놓고 사는 거. 와 대박. 그러니까 겨울에 에어컨 트는 거요? 겨울에 에어컨 트고 이렇게 이불 덮고. 통창에 이제 보온도 안 좋은데 보일러 때면 되지 뭐. 약간 이 바이브로. 좋다. 그냥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걸 메세나폴리스에서. 그거. 그게 진짜 플렉스네. 저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저는 일단 제가 그래도 아마추어긴 하지만 곡을 몇 개 썼었으니까 근데 그동안은 사실 퀄리티에 만족하지 못했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미디를 배웠던 작곡 수업에서는 과제니까 이제 막 모든 가상악기를 다 때려 넣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절제의 미덕이 있잖아요. 제가 어울리지도 않는데 실로폰, 바이올린, 뭐 베이스, 기타, 일렉, 피아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글로벌 적으로. 근데 물론 교수님이 좋게 보시긴 했죠. 이제 열정적으로 들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건 진짜 과제를 위해서였고 그리고 또 자작곡은 제가 졸전을 되게 막 조금밖에 준비를 못했어서 그거는 거의 곡을 2주 안에 썼었어요. 사실 그 이후에 앨범 발매에 드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아무래도 신인 아티스트니까 유통사에서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도 계속하고 맨날 전화하고 반려됐다고 연락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신인이셔서 내드리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연락도 많이 받았고 아니면은 뭐 커버 디자인 이렇게 해오셨는데 규격이 안 맞다 수정해와라. 그래서 사실 그거만 거의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고 그래서 곡 자체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 다음에 내는 곡은 저 자신에게도 좀 만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좋게 들을 수 있는 퀄리티로 내고 싶고 사실 그래서 자작곡을 발매한 직후에는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부끄러워서 못 듣겠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작품이나 자기 목소리 녹음한 거 잘 그런 게 있죠. 못 듣겠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으니까 이제 뭐 왜 이렇게 썼었지 이런 생각 듣고 그래서 다음에 내는 곡은 좀 더 그런 좋은 퀄리티의 곡을 많이 내서 약간 홍보를 빵빵하게 하고 싶고 저는 그 기안84처럼 살고 싶다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물이 김이나 작사가님이십니다. 최고죠. 네, 번역도 엄청 잘하시고 말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근데 그 책이 되게 제가 평소에 이제 저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것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그거를 상세히 관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생각을 저렇게 깊게 할 수 있는 분이 되려면 나도 더 역량을 많이 쌓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면 김희가 작사가님처럼 약간 그런 바이브로 계속 네, 약간 멀티플레이어 네, 제 분야에서 일단 좀 안정되면 저도 그렇게 다양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네, 꿈인 것 같아요. 한승연에 제가 패널로 출연해서 할 수 있죠. 네. 요즘은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난 이거기 때문에 여기는 못해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주우재님 보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 모델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뭐 방송일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맞아. 심지어 공대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좋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네요. 또 약간 맞아요. 어쨌든 그런 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연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한승연애 패널이 되려면 일단 이 공감성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곡을 쓸 때도 뭔가 그쵸. 감성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작사가님 인터뷰 보면은 이 곡을 썼을 때는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다. 맞아요. 이런 거 남편분도 유사 업무시니까 맞아요. 그런 쪽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들어보면 재밌어요. 되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깎아가면서 만든다는 게 약간 느껴진다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우리 김태원 군께서는 저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아나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딱 튀어나와야죠. 사실 이렇게 멈칫할 때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할지 모를 때이긴 한데 그 구차한 변명입니다. 알겠어요.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장 든 생각은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자주 보면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좋다. 메세나폴리스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거 말고? 메세나폴리스가 교통이 좋으니까 앞에 2호선도 있고 그게 초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결혼식을 갔거든요.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근데 막 친구들이 막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내 가족도 있고
뭐 제가 꾸리는 가정도 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냥 주말에 친구들 보고 친구들 도와줄 일 있으면 결혼식 사회도 좀 봐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뭔가 그렇게 좀 사랑하는 사람들 자주 보면서 살고 싶다? 그게 어찌 보면 뭐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옛날에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 좀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면서 그런 좋은 일 슬픈 일 같이 나누고 살고 싶다. 아나운서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정말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유명해진다면 그러면 진짜 친구들 결혼식 사회 봐줘. 그럼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너무... 제 결혼식 사회 봐주기로 했거든요. 아 진짜요? 저도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되고 싶은 게 좀 더 커요. 오히려. 왜냐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거를 뭐 꼭 돈은 아니지만 그런 걸 나누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약간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뭔가 좀 진짜 부대끼면서 살고 싶다. 살고 싶은. 좋다. 부대끼면서 어쨌든 제가 아나운서가 지금 굉장히 되고 싶지만 네. 평생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걸 꼭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인생의 공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맞아요. 그 상위 개념에 뭔가가 있어야 그 직업을 그걸 위해서 쓰고 그 직업이 끝난 다음엔 또 그 상위 개념을 맞아요.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런 방면에서 있을 때 되게 이상적인.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나운서가 돼서 아나운서를 해봐야 내가 이거를 평생 할지 그치. 아니면 하다 말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이유 때문에 되고 싶은 게 가장 큰 거고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뒤에 그 직업을 하고 있든 다른 일을 하고 있든 뭔가 계속 사람들 만나서 말하고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주말에 결혼식 사회 친구도 봐주고 바쁘게 사시고 그런 칠순잔치도 가고 그런 것도 하고 저는 또 집에서도 애기들이랑도 잘 놀아주는 그런 거 굉장히 하고 싶기 때문에 뭐든지 나는 가정에 그렇죠. 충실하면서 양립할 수 있나? 잠을 안 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잠은 이제 아침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못 자고 진짜 뭔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를 포함해서 가족을 포함해서 자주자주 보면서 지내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좋은 거. 사람 가치관의 성향이 많이 다르니까. 네, 그러네요. 어쨌든 그러면 슬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과거부터 오늘 약간 취업 준비라는 큰 틀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인생을 그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 취업 준비라는 이게 어떤 내가 레이스를 달리고 있다 보면 사람이 뛰다 보면 주위가 막 흐려지고 앞만 보이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딱 갇혀있게 되는데 저는 이 유튜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좀 과거도 돌아보고 미래도 맞아요. 보고 이러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그쵸.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주제 넘는 말이지만 한번 환기가 됐으면 환기가 엄청 됐습니다. 창문 열어놔서 공기가 그래서 잘 잘 되겠죠. 공기가 좋아. 오늘 공기가 좋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태연이부터. 저부터. 저는 일단 제가 오늘 게스트를 데려왔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정원이를 만날 때마다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약간 주위에 가끔 보이는 열정인 과열정. 그냥 진짜 열정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사람이라서 왜냐면 오랜만에 만나면 그동안 한 게 굉장히 많고 뭐 한 일뿐 만에 그걸 하면서 든 생각이 많으니까 얘기할 게 많아서 그런 얘기를 오늘 쭉쭉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MC로서는 한 번 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재출연 의사가 있긴 한데 저희 휴학하고 있으니까 이때 많이 불러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정원이랑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좋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되게 편하게 한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까지 편하게 안 하는데 뭔가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별로 낯도 많이 안 가렸고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었군요.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제가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약간 몸에 힘이 좀 없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열정적인 사람과 잘 맞아요. 저가 약간 개인적으로 태연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동기부여도 좀 받고 그런 면에서 되게 뭔가 정은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저한테 있어서도 좀 많이 동기부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네. 소감. 저도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전 진짜 외적 감정이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너무 좋은 시간 보냈었고 태훈 오빠랑 안 지는 오래됐는데 막 그동안 자주 만나진 않았는데 저도 할 때마다 업데이트할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빠도 아마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서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제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말하는 거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 분야 분들이랑 말하면 좀 소재도 한정이 되고 근데 이제 다른 분야 분들을 만나면 다른 분야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도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패션 업계에 대해서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 현실도 있고 되게 자세히 전공자 입장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취준을 하면 확실히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다음 단계가 중요하고 네, 뭐 서류나 이력서 같은 그런 정량적인 요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심적으로 읽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소극적이게 된다던가 네, 오늘 오랜만에 과거의 저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